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준규 님이 쓴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 보이시죠? 네. 이 책이 저는 20년 전부터 읽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살짝 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책 읽는 방법과 지금의 책 읽는 방법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에 제가 독서 모임을 준비하면서 그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해주고 경험 샀던 거를 저희한테 전수해주는 그 기법으로 지금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5일부터 제가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책은 서진규 씨가 가발 공장에서부터 하버드대까지 나오고 여기까지 가는 데까지 그 세월들을 다큐멘터리식으로 적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1948년생이니까 그분이 지금 73세겠죠. 그래서 제천에서 중학교 나오고 서울 풍문여고를 졸업했고 가발 공장에 여공으로 있다가 골프장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1971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죠. 50년 전에 미국의 가정집에 식모살이 하러 단신으로 도미를 했어요. 아버지가 빚내다 준 100달러를 가지고 그랬는데 결혼한 이듬해 그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면서 미 육군에 자원 입대해서 미국, 한국, 독일, 일본 등지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990년대에 하버드대 석사과정에 입학하면서 학자의 길을 함께 갔다가 1996년도에 소령으로 예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책은 꿈과 도전의 다큐멘터리고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집힌 희망의 등불이 마침내 희망의 증거가 되기까지 서진규는 자신을 가로막는 벽들을 뚫고 나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벽은 꿈으로 나아가는 문이었다. 미 육군 소령과 하버드대 박사과정. 이분이 성취한 것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의 삶은 꽉 찬 삶이었다. 군인으로서, 학자로서, 어머니로서 그는 온몸으로 희망의 증거가 되어주었다. 이 감동적인 삶은 미래를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써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그 본문 중에서 이런 게 나와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은 희망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하버드 코리아 인스티튜트 뉴스레터에는 그녀는 그녀 나이의 절반 정도인 다른 많은 학생들이 가지지 못한 젊은 열정을 발휘하고 있다. 상당히 놀랍고 훌륭했던 것은 서진규가 몇십 년 동안 군대에서 일을 했고 학교에서 멀리 벗어나 있었으면서도 학문적인 언어나 사고, 가치들을 잊지 않고 학교 환경에 쉽게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보통 중년들은 이런 학문적인 언어나 사고 또 가치관을 다시 배우는 것을 대단히 어려워한다라고 하버드대 역사학부 아키라 이리에 교수가 KBS에 있는 일요 스페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진규 씨가 가장 본인이 어떤 일을 도전하기에 앞서서 항상 리스트를 적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세 가지 리스트였는데 첫째,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둘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자, 셋째, 나는 그러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에 답할 수 있다면 현재의 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희망에 도전하려는 나를 알고 있다면 그 희망은 이미 절반은 이룬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서진규 씨가 책을 내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후기를 냈죠. 30대 후반 직장인이었던 김장길 씨는 어떤 말로 어떤 교육이 이보다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을까요? 지나간 세월과 현재 제 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 명쾌하게 답을 얻었답니다 라고 썼고요. 고등학교 교사인 이 선생님은 이렇게 또 썼네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로 이번에 서진규 모녀의 이야기를 학급 학생들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또 주부인이시도 11개월 된 여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는 저의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키우면 잘 자랄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는 엄마입니다. 서준규 씨의 멋진 말씀과 그분의 인생,
그분의 공부하는 모습이 딸의 모범이 되듯 저 또한 항상 공부하는 엄마로 내 딸의 기억에 남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이 박 씨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제 일생일대의 변화를 가져올 만한 것을 보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했고요. 서진규 씨의 딸이 하버드 대학교를 또 다녔죠.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국방언어학교에 다니신 적이 있어요. 그곳에서 일본어를 전공했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눈물겨울 정도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심지어는 샤워할 때나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쉬지 않고 일어 테이프를 들으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집중이 잘 안 된다 하면서 굳어버린 머리를 탓하면서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은 제게도 자극을 주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시다시피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따라서 그대로 모범적인 학생이 된다 라고 항상 얘기도 하지만 주위에서 많이 보지만 과연 나는 이렇게 서진규 씨처럼 모범적인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뭔가를 보여주는 부모가 되려고 노력을 했는지 서진규 씨가 살아온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이 엄마를 롤모델로 삼고 뛰었다는 것은 서진규 씨가 그 아픈 삶을 산 것을 딸이 인정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잘못된 삶을 후회하고 아니면 또 반성을 하고 하면서 어떻게 새 일들을 개척해 가는가, 이런 것들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인프리 같은 경우도, 오프라 윈프리도 그 안 좋은 사람들을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살았던 삶이 결코 이쁘지 않는 삶이라는 거 본인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백을 하고 다시 도전을 하고 이런 모습, 이런 솔직한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또 독서 모임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5일 독서 모임이 시작될 것을 기대해 주시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분들은 행복누리 연구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행복누리 연구소나 아니면 안현숙 강사 블로그로 네이버에 안현숙 강사 블로그로 찾아와 주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 있으면 그 글에다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